저는 올해 107살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믿기 어려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혼자 일어나 신발끈을 묶고 문을 열고 걸어 나갑니다. 특별한 보조기구도 없이 누군가의 부축도 없이 그저 저의 두 발로 여러분께 오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60세가 넘으신 분들 혹은 이제 막 50대 후반에 접어드신 분들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헬스장 등록증이 서랍 어딘가에 잠들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싼 영양제가 먹다 만 채로 식탁 위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유튜브에서 본 어떤 운동법을 따라 해보다가 무릎이 아파서 사흘 만에 그만두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진심을 엉뚱한 곳에 쏟아붓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좋은 운동화를 신어라. 더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라. 더 최신식 운동기구를 써라.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실입니까? 저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젊어서 헬스장을 다니던 친구들, 온갖 건강식품을 챙겨 먹던 지인들, 몸 관리에 돈을 아끼지 않던 사람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매일 아침 두 발로 걸으면서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단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30분에서 1시간, 빠르게도 무리하게도 아닙니다. 그저 제 호흡의 속도로 바람을 느끼며 햇빛을 받으며 천천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교수님, 그게 전부입니까? 그냥 걷는 것이요. 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순함 속에 한 세기를 건강하게 살아온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것일수록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쌀수록 좋고 어려울수록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107년의 삶을 통해 배운 것은 정반대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것을 매일 꾸준히 조용히 해나가는 사람이 결국 오래 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걷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걸으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걷는다는 것이 한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저는 전쟁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나이 듦의 두려움 속에서도 걷기를 멈추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60이든 70이든 혹은 아직 50대이든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이 신발끈을 묶고 싶어지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처음 걷기 시작한 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 제가 20살 남짓이었을 때 한반도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버스도 드물었고 자동차는 더더욱 구경하기 어려웠습니다.
학교에 가려면 걸어야 했고, 시장에 가려면 걸어야 했고, 친구를 만나려면 걸어야 했습니다. 걷는 것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저는 걸었습니다. 피난길에서 걸었습니다. 짐을 등에 지고 때로는 신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살기 위해 걸었습니다. 그때의 걸음은 고통이었습니다. 발바닥이 갈라지고 무릎이 시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그저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멈추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혹독한 걸음들 속에서 저는 어느 순간 고요함을 발견했습니다. 폭격 소리가 멀어지고 발소리만 남는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으면서 저는 그 두려움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20살의 피난길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가난이 남았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그 성장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월급은 쌀 한 포대를 사기도 빠듯했습니다. 그 시절에도 저는 걸었습니다. 차비를 아끼기 위해 걸었고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 걷는 길에서 생각했고 퇴근 후에는 그날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기 위해 또 걸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걷기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걷는다는 것은 생각을 정리하는 행위였고 감정을 소화하는 시간이었으며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몸으로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걷기의 의미는 또 달라졌습니다. 40대에는 걸으며 강의 내용을 구상했고 50대에는 걸으며 인간관계의 상처를 삭혔습니다. 60대에는 걸으며 삶의 유한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70대에는 걸으며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80대가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걸음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행위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107세가 된 저는 여전히 걷습니다. 예전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며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만큼은 저는 나이를 잊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해온 그 리듬, 그 호흡, 그 고요함, 그것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라는 사람이 살아온 방식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젊어서 헬스장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은 적도 없습니다. 특별한 다이어트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걷기는 제 삶의 유일한 상수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제 몸이 아무리 늙어가도 그 습관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 나중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저에게 걷기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가난 때문에, 전쟁 때문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걸음이 저를 107세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걷기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제가 오랫동안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것을 믿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너무 쉬워 보이면 우리는 그것이 진짜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싸야 효과가 있고, 복잡해야 가치가 있고, 힘들어야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깊은 착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착각이 많은 사람들을 건강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헬스장 산업은 매년 성장하고 있고 스마트워치와 건강앱은 수백만 명의 손목과 스마트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사회의 노인 우울증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고독사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건강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행복해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건강을 소비의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사야 건강해지고, 무언가를 먹어야 건강해지고, 무언가를 장착해야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소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매일의 선택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것도 아주 작고 단순한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지역입니다. 그곳에 100세 이상 노인들을 연구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슈퍼푸드를 먹지 않았습니다. 최첨단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습관은 단 하나, 매일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걷고 밭을 가꾸고 이웃집까지 걸어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한국의 연구 결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5% 낮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현저히 느렸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영양제가 아니라 그냥 30분 걷기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을 외면할까요? 저는 그것이 인간의 심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비싼 것을 사면 뭔가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진지하게 건강을 챙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그냥 걷는 것은 너무 소박해 보입니다. 너무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빠진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복잡함에 대한 숭배. 저는 이것을 지성의 게으름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보다 복잡한 것을 잠깐 시도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헬스장에 한 달 등록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30분씩 1년을 걷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자는 돈으로 해결됩니다. 후자는 의지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진짜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짜 건강은 매일 아침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는 그 작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비가 와도 피곤해도 무릎이 조금 쑤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신고 문을 여는 그 행위, 그것이 쌓이면 10년이 되고 10년이 쌓이면 한 사람의 건강한 삶이 됩니다. 제가 철학자로서 평생 연구해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의지입니다. 의지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매일 걷는 행위는 단순히 다리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오늘도 내 삶을 선택한다는 의지를 매일 반복해서 훈련하는 행위입니다. 두 발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수천 가지 이유를 들어 포기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두 발은 단순합니다.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그 단순함 속에 삶의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107년 동안 그 진실을 믿었고 그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복잡함을 버리십시오. 단순함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걸으십시오. 제가 107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젊은 의사들도 묻고, 기자들도 묻고, 제 제자들도 묻습니다.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합니다. 걷는 것이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짓습니다. 더 특별한 무언가를 기대했던 것이겠지요. 비밀스러운 약초라든가 특별한 식단이라든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비법 같은 것을 바랐던 것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실망시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오직 걷기만 있을 뿐입니다. 다만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걷기가 한 사람의 몸과 마음에 무엇을 선물하는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오랜 세월 동안 관찰해온 5가지를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학 교과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07년을 걸어온 한 노인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넘어지지 않을 자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낙상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엉덩이뼈가 부러지고 수술을 받고 그 이후로 혼자 걷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한 번의 낙상으로 급격히 쇠약해지는 것을, 낙상은 노인에게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립의 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는 이것을 막아줍니다. 매일 걸으면 다리 근육이 유지됩니다. 근육이 있으면 균형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살아 있으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걸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존엄입니다. 저는 107세가 된 지금도 혼자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심장이 조용히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성실한 기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그 성실함에 우리가 보답하는 방법이 바로 걷기입니다. 걸으면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뜁니다. 혈액이 온 몸을 순환합니다. 혈관이 탄력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심장 관련 약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의 타고난 체질도 있겠지만 매일 걷기를 통해 심장에게 적절한 자극을 주어온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심장은 강하게 다루어야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부드럽게 매일 움직여주는 것, 그것이 심장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우울함이 발밑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물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병이 아닙니다.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쌓이면 우울증이 됩니다. 한국의 노인 우울증 비율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이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약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것은 근본적인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햇빛을 받으며 걸으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몸이 아팠을 때도,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때도 걸었습니다. 걷는 동안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걷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슬픔과 함께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네 번째 선물은 깊은 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진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얕은 잠이 더 얕아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바로 걷기입니다. 낮에 충분히 몸을 움직인 사람은 밤에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몸이 피로를 느껴야 진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낮에 30분을 걸어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밤에 깊이 잠을 잡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분명히 매일의 걷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은 몸이 스스로를 수리하는 시간입니다. 세포가 재생되고 뇌가 정리되고 감정이 소화됩니다.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그 힘이 하루하루 쌓여 건강한 삶이 됩니다. 다섯 번째 선물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걷기의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배우자이고,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그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걷는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핸드폰도 내려놓고 누군가의 전화도 받지 않고 그저 걸으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저는 평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걷는 중에 내렸습니다. 어떤 책을 쓸지,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둘지,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붙들지, 그 모든 답이 걷는 길 위에서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생각은 모두 걸으면서 나온다고.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걷기는 생각을 깨웁니다. 발이 움직이면은 뇌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뇌가 움직이면 우리는 더 명료하게 생각하고 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5가지 선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오늘 신발을 신고 문을 여는 용기만 필요합니다.
걷기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걷기는 부작용이 없는 유일한 약입니다. 그리고 그 약은 지금 여러분의 두 발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걷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께서는 더욱 그러십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와 사별한 분들은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혼자 걷는 길이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혼자 걸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더 힘들어요.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다른 시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걷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타인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자녀를 키우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의 대부분은 언제나 바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었던가? 걷는 시간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로웠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아내를 먼저 보냈을 때였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곁에 없어지는 그 공허함은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집 안 어디에도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없는 그 이상한 고통. 저는 그 시절 아침마다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아내 생각이 났고 우리가 함께 걷던 길이 떠올랐고 그 추억이 너무 아파서 발걸음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걸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이 저와 함께 걷던 이 길 위에, 이 바람 속에, 이 아침 햇빛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그것은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걸으면서 몸으로 느낀 진실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걷기는 저에게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철학에는 오래된 개념이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능력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것은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걷기는 그 힘을 키워줍니다. 혼자 걷는 사람은 혼자 생각하는 법을 배웁니다. 혼자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걷기의 역설입니다. 혼자 걸을수록 더 강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역설적으로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의 본질은 타인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단절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연결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는데 남편을 여의고 자녀들도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 날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걷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 10분씩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걸으면서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저 자신을 잊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걷는 동안 젊은 시절 꿈꾸던 것들이 생각나고 제가 좋아했던 것들이 기억났어요. 저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걷기가 한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그분이 스스로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단둘이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입니까? 스마트폰도 없이, 텔레비전도 없이, 누군가의 목소리도 없이, 오직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걷기는 그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발이 땅을 디딜 때마다 우리는 현재에 있게 됩니다.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걱정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이 길 위에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챙김이라고 부릅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현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그냥 걷기라고 부릅니다. 거창한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걸으면 됩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 아직 세상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그 시간에 혼자 걷는 것,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세상 어떤 약보다 강한 치유가 될 것입니다. 혼자 걷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오신 분들 중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교수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걷기가 좋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무릎이 아파서요. 혹은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워서요. 혹은 함께 걸을 사람이 없어서요. 혹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저는 그 말들이 모두 진심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말들이 모두 이유가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도 압니다.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은 분들일수록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처음 한 걸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만 내디디면 두 번째 걸음은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걸음은 그보다 더 쉬워집니다. 이것이 걷기의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107년의 경험에서 나온 몇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거창한 계획도 아닙니다. 그저 오랫동안 걸어온 한 노인이 터득한 작고 단순한 지혜입니다. 첫째, 10분으로 시작하십시오. 3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20분으로 시작하십시오.
20분도 힘드시면 10분으로 시작하십시오. 10분도 어려우시면 5분으로 시작하십시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5분을 걷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고 속도가 아니고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문을 열고 나갔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저는 90세가 넘었을 때 한동안 몸이 좋지 않아 오랫동안 걷지 못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했을 때 저도 5분부터 시작했습니다. 107세의 교수도 5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둘째, 속도를 잊으십시오. 걷기는 경쟁이 아닙니다. 옆 사람보다 빨리 걸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의 자신보다 빨리 걸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호흡에 맞는 속도로 걸으십시오. 걸으면서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숨이 너무 차면 너무 빠른 것입니다. 전혀 숨이 차지 않으면 조금 더 활기차게 걸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강요가 아닙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다. 걷는 동안 불편함을 느끼면 즉시 멈춘다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멈춥니다. 숨이 너무 차면 멈춥니다. 어지러우면 반드시 멈춥니다. 걷기는 몸과 대화하는 행위입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들어야 합니다. 무리하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무리하는 것은 몸에 대한 무례함입니다. 셋째, 아침을 선택하십시오. 물론 저녁에 걸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아침을 권합니다.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바로잡아 줍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그 세로토닌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깊은 잠을 도와줍니다. 아침 걷기는 하루의 시작을 내가 선택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 닥쳐오기 전에 내가 먼저 하루를 맞이하러 나가는 것, 그 능동성이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저는 평생 아침에 걸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조금 무거워도 아침에 일어나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습관이 107년 동안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아침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의식입니다. 넷째, 자연 속에서 걸으십시오. 반드시 산이나 공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앞 골목길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나무가 있는 곳, 흙이 있는 곳, 하늘이 보이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실내에서 걷는 것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훨씬 더 많이 낮춰준다고 합니다. 나무는 피톤치드를 내뿜어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흙의 감촉은 우리의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저는 서울에 살면서도 언제나 작은 공원이나 골목의 나무 그늘을 찾아 걸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 있기만 해도 치유해 줍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화분 하나 있는 골목도 하늘이 보이는 옥상도 여러분의 걷기를 위한 충분한 자연입니다. 다섯째, 무릎이 아프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항의 아닌 항의입니다. 교수님, 걷고 싶은데 무릎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정말로 의사 선생님께서 걷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무리하게 걷지 말라고 하셨지 걷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도 천천히 짧게 평지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혀 걷지 않으면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져서 무릎에 더 큰 부담이 갑니다. 물론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걷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시간과 거리를 찾아 그 안에서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당부입니다. 스마트워치로 걸음수를 세지 마십시오. 앱으로 칼로리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걷는 시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걷기를 성과의 문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과가 되는 순간 걷기는 의무가 됩니다. 의무가 되는 순간 우리는 걷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걷기는 성과가 아닙니다. 걷기는 존재입니다. 내가 오늘 이 땅 위에 서서 걸었다는 사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숫자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걷고 느끼고 돌아오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100세 인생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저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합니다. 거창한 것이 없다고. 매일 아침 일어나 걷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내일 또 걷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그리고 그 전부가 결국 한 세기가 넘는 삶을 만들어냈다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107세가 된 저도 가끔 두렵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두 발로 걸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무거워진 몸을 느낄 때, 거울 속에서 세월의 흔적을 마주할 때, 사랑했던 사람들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나이 듦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두렵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걷기였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단순한 신체 동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를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땅 위에 내 발자국을 남기겠다는 작고도 위대한 결심입니다. 저는 107년 동안 매일 아침 그 결심을 반복해 왔습니다. 위대한 철학을 논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특별한 순간들이 아닙니다. 화려한 성공의 날도 눈부신 영광의 순간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억하는 것은 아주 평범한 날들입니다. 이른 아침 안개 속을 걸으며 혼자 생각에 잠겼던 날, 가을 낙엽을 밟으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날, 겨울 햇살이 등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날, 그런 날들이 모여 한 사람의 삶이 됩니다. 그런 날들이 모여 한 사람의 평화가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행복이 어딘가 먼 곳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이루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07년을 살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도착하는 곳이 아니라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걷는 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걷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있어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걷는 것 자체가 삶이기 때문에 걷습니다. 도착해야 할 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걷습니다. 매일 아침 신발끈을 묶는 그 순간 저는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이 땅 위를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거, 두 발로 설 수 있다는 거,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107년이 지나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달은 순간이 언제든 깨달은 것 자체가 선물이라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키우는 의무에서 벗어나고 직장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지고 타인의 시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걷기로 시작하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잠깐 신발을 신고 집 앞을 한 바퀴만 돌아오십시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내일의 10분을 만들고 내일의 10분이 모레의 10분을 만듭니다. 그렇게 쌓인 걸음들이 언젠가 여러분을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명예도, 많은 재물도, 세상의 인정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내일 아침에도 눈을 뜨고 신발끈을 묶고 문을 열고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고 햇살을 느끼고 발밑의 땅을 느끼며 조용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107세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가볍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고요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속도로 천천히 그리고 깊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은 빠르게 달려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삶은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조용한 여정입니다. 그 여정 위에서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시끄러운 축제가 아니라 조용한 걸음의 연속입니다.